자, 반갑습니다. 어제 잠깐 라이브를 켰다가 방송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마지막에는 그냥 희지부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좀 관심 종목을 좀 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한 두 종목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미래 반도체나 제조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시세는 살아있고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때가 아니었던 거죠. 어제도 때가 아니었고 오늘도 올라갈 때가 아니었다.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와 로봇 테마가 시장에 돈을 다 끌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틈이 없었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거는 로보티즈하고 SK 오션플랜트,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전에도 잠깐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보티즈가 상한가를 들어가고 역사적 신고가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금액을 찍었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로봇주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자는 주도주, 돈이 많이 쏠리는 대장주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덜 오른 로봇주를 찾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대장주에서 놀지 않고 2등주, 3등주에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또 SK 오션플랜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침에 4만원에 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49,000원이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만원에 샀으면 목표가가 얼마였을까. 내가 10만원을 목표가로 본다면 4만원에 사나 49,000원에 사나, 수익률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과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예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라고 이런 걸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점에 물리면 아프니까 저점에 물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좀 아이러니하죠. 물릴 생각부터 하는 거잖아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레인보우를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승장,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타나고 그 섹터가 강한 상태일 때, 과거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약바이오도 그랬고, 개인들이 특별하게 차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은 내가 싸게 샀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비쌀 때 수익이 잘 났어요. 근데 이 비쌀 때 수익이 잘 났던 건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막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내가 고점에 물리면 많이 아프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고점에 사서 지금 물려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주식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추세, 시간, 가격이에요. 추세라는 것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를 들면 레인보우를 예시로 들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반등이라는 게 나왔죠. 이 반등이 나오고 꺾일 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물리냐면 여기에서 물려요. 예시를 들면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인다. 그러면은 이럴 때 매수를 해갖고, 또 이럴 때 매수할 때는 올라갈 때 반등에 어느 정도 수익률이 존재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꺾여버릴 때, 이 저점을 이탈할 때, 이때는 절대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물리냐면 이런 자리에 들어왔을 때 매수를 시작을 해요. 왜?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기 때문에 싸다. 정작 돈을 벌 때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싸게 살려는 욕망이 꿈틀대고 그걸 실행에 옮겼을 때부터 물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싸게 샀는데 물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온갖 핑계를 대죠. 공매도 때문에 뭐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를 대요. 근데 그런 핑계들도 내가 매수 타점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인데 그냥 남 탓만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서 고점에 사서 물린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고, 특히나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모두가 다 수익 구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고점에서 최근에는 악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유상증자를 때린다든지 뭐 회사 분할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쌍봉을 조심하면 돼요. 쌍봉. 이걸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쌍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로보티즈가 아침에 4만 원이었는데 지금 4만 9천 원이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 나는 땅바닥에 있는 거 사야지. 이런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싼 걸 샀을 때 오히려 손실률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를 보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SK 오션플랜트도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거 잠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로보티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거에 그 6년짜리, 그러니까 5년 동안 에너지파를 모았다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상향을 꾸준히 해오던 종목이지만 그런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림으로 지금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력들 입장에서 뭐 한 28,000원 정도의 평균가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그 뚫어버리려고 여기 이제 28,000원에 사가지고 45,000원에 팔으려고 6년 동안 이 짓을 했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익률 자체가 목표 수익률이 높아요. 우리가 뭐 10% 20% 본다면 그 사람들은 뭐 300% 500% 700% 이렇게 예상을 잡기 때문에 긴 시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률을 챙겨 먹는 거죠. 이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지금 로보티즈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ABL 바이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에너지파를 모은 종목이다. 5년 동안 에너지파를 모아서 얘네들이 여기 뚫어버리려고 5년 동안 작업을 했겠냐, 이 얘기예요. 로보티즈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월봉으로 보시기 때문에 차트가 간단해 보이지만 주봉으로만 보셔도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쌍봉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5년 동안 에너지파를 모아서 시세를 분출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패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박스권을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N자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뭐 시장 상황, 또 어떤 이쪽 테마의 강세, 약세 이런 거, 또 개인들이 많이 붙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쌍봉을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찍었다가 이 저점을 이탈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탈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하락 3파동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1년짜리예요. 기본 3년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음봉까지는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시가를 돌파를 못 시키고 중간에 밀려버리면 이게 쌍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자기 뭐 과거에 74,000원이었는데 55,000원이다. 아, 싸다. 여기에서 사는 순간 고점에 사서 물린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종목이 나중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냐. 이렇게 올라가다 막히면 여기서 3파동을 때려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려요.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년의 고점을 넘어갔죠. 10년의 고점을 넘겼습니다. 자, 그런데 확대해서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 있어요. 여기에서 조정 이후에 돌파가 나왔어야 되는데 돌파를 실패하면서 이 저점대를 이탈해 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란 이 얘기예요. 여기서 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내가 사가지고 아, 얘는 올라갈 거야. 10년 동안 에너지파를 모았으니까 올라갈 거야가 아니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새로운 추세를 넘어가는지, 기간, 충분히 쉬었는지, 10년의 저항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니까 충분히 쉬어야죠. 한 1년 정도 쉬었어요, 여기서. 쉬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 똑같은 금액에 여기에서 7,500원에 사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7,500원에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쌍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얘도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쉽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ABL 바이오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을 못 넘으면 여기에서 1년 동안 쉬어버린다고요.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겠냐. 똑같이 55,000원에 사도 지금 55,000원에 사냐, 1년 뒤에 55,000원에 매수를 하느냐. 지금 사면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1년 뒤에 55,000원에 똑같은 금액에 사면 사자마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게 제때 사야 되는 거예요. 싼 거를 사는 게 아니고 제값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을 무조건 주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고 돌파 이후에 눌림이 발생했을 때는 공격적인 매매가 가능하지만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다. 이 하락분의 중심 이상을 건든다라면 그때부터는 쌍봉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를 돌파를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음봉을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벌써 한 3개월 쉬었잖아요. 많이 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5일선을 이탈한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반등이 나왔다. 근데 그 음봉을 돌파를 못한다? 그때는 얘를 1년 뒤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어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차트 분석 얘기를 좀 드렸고요. SK 오션플랜트 얘기를 또 오전에는 보니까 구독자님이 여기서 문의 댓글을 남기셨는데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신 줄 알았더니 매수하려고 하셨더라고요.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를 하세요. 네. 후회하면 안 돼. 우리가 돈을 잃어도 후회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걸, 살 걸, 팔 걸, 말 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이 또 댓글로 이제 막 약수익이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오전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드렸죠. 저항은 못 뚫는다고요. 그냥 못 가요. 여기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간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독자님께서 지금 1년 넘게 고생하다가 이제 본전이 왔죠. 네, 본전이 왔어요. 근데 내가 비중이 정말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많다면 무조건 덜어내야 돼요. 절반을 덜어내든 10분의 1을 덜어내든 덜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주식은 차트 공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법이 99%예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크게 먹지를 못해요. 1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제 막 올라왔는데, 근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아, 내가 약수익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약수익이란 얘기예요. 어느 한 사람 다르지 않아요. 저 미국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 있는 사람 다 약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가가 다 모두가 약수익인데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매도 버튼을 누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버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서 봐야지 나중에 올라가도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적은 금액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부담이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없으니까. 오래간만에 약수익이라고 하셨는데 좀 비중이 뭐 괜찮다고 하시면은 좀 더 버텨보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비중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얘를 근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우리 구독자님도 그렇고 저도 관심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KH 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 차트를 똑같다라고 비교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심리 상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설명하는 것은 개인들의 심리, 세력들의 심리, 어떤 심리일까? 어떤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할 때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런 거를 그림 그리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SK 오션 플랜트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KH 바텍은 너무 좋아요, 가격이.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오전에도 그 설명을 드렸던 게 240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이 캔들의 고점대를 넘어가야지 박스권 돌파를 예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KH 바텍을 여기에서 사는 게 엄청난 수익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단순 비교로 보셔도 KH 바텍은 지금 예를 들면 뭐 한 이런 자리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흔들어요. 내가 싸게 사도 어차피 흔들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고점을 넘어갈 때 이럴 때 사는 것이 오히려 비슷한 금액에 사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싸게 산 사람들은 수익이었다가 뺏겼다가 수익이었다가 뺏겼다가 1억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팔아버리죠. 또 내려올 줄 알고 팔아버렸는데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쳐다보고 있다가 여기 저항 맞고 빌빌대면 이때 사죠. 근데 밀려. 그럼 손절. 이게 무한반복이라는 거예요.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얘는 여기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했으면 이제 쉬어야죠. 힘썼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부터는 긴장해야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 그럼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다음번에 이 선을 넘어갈 때까지 보거나 이 고점을 넘어갔을 때 빼고는 공략할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H 바텍은 지금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시간은 충족이 됐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충분한 어떤 시장에 대한 그리고 또 그림도 좀 어떻게 잘 그려가고 있고 쌍바닥도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 정도의 상승을 여기에서 15,000원 이런 자리까지는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15,000원까지 올라간다면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큰 자리예요. 근데 지금 사면 좋겠냐? 아니라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발바닥을 확인하고 복숭아뼈에서 사라고요. 무릎에서 사고. 이게 무릎이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라 오늘 SK 오션플랜트가 KH 바텍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줘 가지고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